반갑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미국 통신 시장의 거인,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버라이즌, 참 익숙한 이름이죠? 어쩌면 미국 통신 시장의 대명사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이름 뒤에는 지금 엄청난 무게의 빚과 숨막히는 경쟁이라는 현실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로에 선 거인인 셈이죠. 오늘 버라이즌의 현재와 미래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버라이즌은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지금 버라이즌이 처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건 현 CEO가 직접 한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변곡점이라는 건 그냥 좀 힘든 시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 길로 가면 생존하고 저 길로 가면 도태될 수 있는 그야말로 회사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거인의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왜 모두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버라이즌이 압박을 받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버라이즌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는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버라이즌을 두고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 팽팽한 논쟁을 통해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버라이즌이 직접 약속한 미래, 2026년 로드맵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압박받는 거인입니다. 우리가 버라이즌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보통 뭘 떠올릴까요? 아마 안정감, 거대함 이런 단어들일 겁니다. 하지만 그 단단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는 지금 아주 근본적인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듯이 버라이즌의 거대한 빛과 그 그림자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버라이즌의 체격부터 한번 보시죠. 시가총액이 무려 1,822억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50조 원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을 가뿐히 뛰어넘는 수준이죠. 그야말로 이름값 하는 미국 통신 시장의 거인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모습 바로 한꺼풀 아래에는 거의 시한폭탄 같은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총 부채가 약 1,500억 달러, 방금 본 시가총액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아니, 돈을 그렇게 잘 버는 회사가 왜 이렇게 빚이 많을까요? 바로 미래의 성장 동력인 5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사기 위해 현재의 발목에 아주 무거운 족쇄를 채운 셈이죠. 이것이 바로 버라이즌이 처한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빚이 많은데 왜 투자자들은 버라이즌을 외면하지 않을까요? 그 해답은 채권형 주식이라는 별명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버라이즌 주식을 사면 마치 채권 이자처럼 혹은 은행 예금이자처럼 아주 꾸준하고 높은 배당금을 준다는 겁니다. 투자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버라이즌이 갑자기 테슬라처럼 주가가 수십 배 뛰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걸요. 그들이 기대하는 건 폭발적인 성장이 아니라 이 거대한 통신 제국이 흔들림 없이 매달 꼬박꼬박 만들어내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바로 그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압박에 직면한 버라이즌, 그럼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모바일 더하기 홈 전략인데요. 이건 그냥 새로운 요금제 하나 출시한 게 아닙니다. 회사의 명운을 걸고 던진 가장 결정적인 한 수, 바로 승부수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 단어는 컨버전스, 우리말로 하면 융합입니다.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이랑 집에서 쓰는 인터넷을 하나로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할인을 좀 해주면 고객 입장에서는 통신사를 바꾸기가 굉장히 귀찮아지겠죠? 한번 버라이즌의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다른 곳으로 떠나기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자물쇠 효과, 즉 락인 효과를 노린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과연 이 전략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아주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휴대폰과 인터넷을 함께 쓰는 결합 고객은 그렇지 않은 고객보다 통신사를 떠나는 비율, 즉 고객 이탈률이 무려 40%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40%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가입자를 찾기 힘든 포화 상태인 통신 시장에서 기존 고객을 지키는 건 정말 생명줄이나 다름없거든요. 바로 이 40%라는 숫자에 버라이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버라이즌의 상황과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의 전문가들은 버라이즌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월가에서는 버라이즌을 두고 말 그대로 황소와 곰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한창입니다. 한쪽에서는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거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하죠. 지금부터 양측의 주장을 하나씩 아주 팽팽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긍정론자, 즉
황소들의 주장부터 들어보죠.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버라이즌의 그 엄청난 부채에 너무 겁먹지 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빚을 갚고도 남을 막강한 현금 창출 능력과 5G 시대에 새롭게 펼쳐질 성장 가능성이다라고요. 물론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숫자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죠.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현금을 벌어들이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 조정 EBITDA는 분기마다 12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빚을 갚고 주주들에게 두둑한 배당을 줘도 남을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돈이 바로 미래를 위한 총알이 된다는 겁니다. 피파 월드컵 경기장이나 메디슨 스퀘어 가든 같은 상징적인 장소에 프라이빗 5G망을 구축하고 미래의 진짜 먹거리인 사물 인터넷, 즉 IoT 시장을 선점하는 데 쓰이고 있죠. 그렇다면 버라이즌이 말하는 그 새로운 성장이라는 게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5G 기술은 단순히 우리 스마트폰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이 사진처럼 드넓은 농장에서 수많은 로봇들이 스스로 작물을 관리하고 수확하는 스마트팜 시대. 그 모든 로봇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신경망. 그게 바로 버라이즌의 5G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자, 장소를 옮겨볼까요? 거대한 물류 창고입니다. 수백 수천 대의 로봇들이 쉴 새 없이 상품을 옮기고 분류하고 포장합니다. 이 모든 기기들이 단 1초의 오차나 끊김도 없이 서로 소통해야만 이 거대한 시스템이 돌아가겠죠? 바로 여기에 버라이즌의 초고속, 초저지연 5G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기술은 농장과 공장을 넘어 우리가 매일 다니는 도로 위까지 연결됩니다. 자동차가 주변 신호등은 물론이고 다른 자동차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몸의 혈관 같은 역할. 이게 바로 버라이즌이 꿈꾸는 네트워크의 미래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버라이즌이 그리는 미래, 정말 매력적이죠? 하지만 이 장밋빛 청사진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아주 높고 험난한 산들이 있습니다. 이제 반대편, 비관론자들, 즉 곰들의 날카로운 경고에 귀를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비관론자들이 지적하는 위험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장의 압박입니다. 미국 통신시장은 이미 가입할 사람은 다 가입한 꽉 찬 시장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티모바일 같은 경쟁사는 최근 네트워크 성능 평가에서 버라이즌을 앞지르면서 정말 턱밑까지 추격해왔죠. 둘째, 재무적 부담. 아까 말씀드린 1,500억 달러의 빚은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불가능한 외부 위협들입니다. 정부의 통신비 지원 정책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파괴적인 신기술이 등장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행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실행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비용 절감 과정에서 해고된 직원의 지윈이 남긴 글인데요. AI 도입은 핑계일 뿐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 13,000개의 가정을 희생시켰다는 절규입니다. 이처럼 비용 절감이나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재무제표의 숫자를 예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숙련된 인력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면 그건 장기적으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결국 버라이즌의 미래는 바로 이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쪽에는 높은 배당과 강력한 현금 흐름, 그리고 5G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놓여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포화된 시장, 치열한 경쟁, 그리고 막대한 부채라는 무거운 족쇄가 놓여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결국 이 둘 사이에 힘겨루기 위해서 어느 쪽이 이길 것인지에 베팅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팽팽한 논쟁에 대해 버라이즌 스스로는 어떤 대답을 내놓고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버라이즌이 시장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2026년 미래 청사진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자신감과 계획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라이즌이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구체적인 약속들입니다. 시장은 꼭 찼다고 하지만 가입자를 최대 100만 명까지 늘리고 매년 2에서 3%씩 꾸준히 매출을 성장시키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숫자는 맨 아래에 있는 잉여 현금 흐름 215억 달러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히 목표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만큼의 현금을 벌어서 비관론자들이 걱정하는 부채도 착실히 갚아나가고 동시에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높은 배당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이 거대한 통신 기업 버라이즌은 막대한 부채와 치열한 경쟁이라는 거친 파도를 헤치고 다가오는 5G 시대의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의 답은 화려한 계획이나 청사진에 있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버라이즌이 보여줄 묵묵하고 꾸준한 실행력, 바로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을 겁니다. 오늘 살펴본 심층 리포트가 여러분의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